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방법이 컴퓨터 시험과 지필시험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지필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응시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미리 컴퓨터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강교수의 요양TV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자, 그러면 컴퓨터 시험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옆에 제시된 사진처럼 데스크톱 PC를 활용한 시험 방식입니다. 시험지를 종이를 보던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고 시험 문제를 읽고 정답 선택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는 것입니다. 전용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체험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또는 국시원을 검색명을 작성하신 후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아래처럼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응시자분들께서는 시험 정보를 클릭하신 후 세부창에 뜨는 항목 중에서 컴퓨터 시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 시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창이 보이는데요. CPT란 컴퓨터 시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에 CPT 체험하기가 있게 됩니다. 응시자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밑에 부분에 해당이 되는 요양보호사 상시 CPT 체험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상시 CPT 체험하기 세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금과 같은 화면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CPT 체험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본 튜토리얼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시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응시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실제로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하기 프로그램에서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작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험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라고 문구가 뜨게 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절차의 메시지입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응시자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험 안내 유의사항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본 시험은 교시 시작과 종료에 대한 안내 방송이 없이 진행되오니 모니터에 보이는 남은 시간 및 시작, 종료, 시간 안내를 확인하여 시험 시간 내 모든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시행본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을 완료하였더라도 시행본부 및 감독관 승인 없이 시험 시간 도중에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 또한 소지 적발시,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부정행위 처리 대상 행위의 예시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행위 시 부정행위 처리되오니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응시자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두 번째,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세 번째,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모니터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네 번째,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섯 번째, 다른 시험장 내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여섯 번째로 시험 전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항목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 등의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응시자는 유의사항 안내 및 비밀 유지 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읽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부정행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보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는 사용법 안내를 통해 문제풀이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응시자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해 보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으로 가시게 되면 이처럼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단 메뉴에 좌석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응시자 정보가 표시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는 글자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크기는 100%이고 좀 더 크게 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면 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 한 문제씩 보기를 두 단 보기로 해서 문제가 좌우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는 제한 시간과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다음 버튼을 응시자분들께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처럼 예제 풀이를 통해 실제 시험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응시자 프로그램 사용법을 연습해 보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응시자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의 문항 예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거나 하단에 문항 예제 연습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표를 통해 각 교시의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시간표에 예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 시험 형식, 입장 시작 시간, 입장 완료 시간, 시험 시작 시간, 시험 시간, 중도 퇴실 가능 시간이 안내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교시 시작 시간에 맞춰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며 자동으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튜토리얼에서는 교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교시를 시작해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교시 대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교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교시 시작 전까지 자리에서 대기해 주세요. PC 임의 조작 시 부정 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는 강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시 대기 시에는 컴퓨터를 임의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튜토리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PT 튜토리얼 1교시 예시 문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전체 문제가 모두 몇 개인지 5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안푼 문제가 몇 개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문제 풀이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5문제가 모두 풀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다 문제풀이를 한 후에 답안 제출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문항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위처럼 맨 왼쪽에는 응시 번호와 성명이 표기되고 맨 오른쪽에는 제한 시간과 남은 시간이 표기됩니다. 또한 답안 표시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보여졌던 화면에서는 100%였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더 크게 125%로 설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화면 배치를 달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면에 두 가지의 문항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시려면 2단 배치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한 단에 한 문제가 보이게 하려면 첫 번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시자분들께서는 문제풀이를 하느냐고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는 남은 시간을 체크하지 못해서 답안 제출을 하지 못해 시험이 망칠까 걱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가운데에 팝업 창이 뜬 것처럼 시험 종료 5분 전 알림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예시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1번, 다음 중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이 아닌 것은 1번 의사, 2번 간호사, 3번 물리치료사, 4번 미용사, 5번 영양사. 문제를 읽으시고 답안 표기는 시험지에 직접 하셔도 되고 또는 오른쪽 답안 표기량에 표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 도중 문제에 직접 답을 클릭해도 답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답안 표기란에도 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전체 문제 5개 중 안 푼 문제 4개로 바뀌게 됩니다. 예시문항 2번.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많이 피는 꽃 사진이다. 이 꽃의 이름은 1번 가을국화, 2번 방울꽃, 3번 코스모스, 4번 두구꽃, 5번 구절초. 문제풀이 후 답안에 직접 표기를 하셔도 되고 문제지에 클릭을 하셔도 답이 표기가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 번째 문제를 풀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문항 3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이다. 문화유산의 이름은 1번 왕릉, 2번 고인돌, 3번 종묘, 4번 석탑, 5번 움집. 마찬가지로 문제에다 직접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답안 표기란에 답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문항 4번.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른 뒤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하여 햇볕에 충분히 말린다. 가족들도 반드시 함께 치료를 받는다. 1번 옴, 2번 머리니, 3번 피부 습진, 4번 대상포진, 5번 알레르기성 피부염.
4번 문제는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정답은 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답안 표기란에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시문항 5번.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입소 정원이 9인 이하인 노인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복지관,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노인요양시설,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답안 체크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 문제의 5문제 중 안 푼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나오고 답안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답안 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4번이 아니라 5번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5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답을 변경하실 수 있고 답안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5번 문제는 실제로도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답안 제출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교시가 종료되면 기입한 답안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을 체크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거나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창처럼 문제의 문항과 내가 선택한 답안이 표시가 되게 되고 다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교시 종료 대기 안내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성하신 답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교시 종료 시까지 자리에서 대기해 주세요. 시험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문제풀이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문제풀이를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시험 시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인 오전 시험은 입장 시작 시간이 9시 20분부터입니다. 입장 완료 시간은 9시 40분까지이며 시험 시간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중도 퇴실 가능 시간은 11시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인 오후 시험은 입장 시작 시간이 12시 50분부터 가능하고 입장 완료 시간은 13시 10분까지 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90분 동안 진행되며 중도 퇴실 가능 시간은 14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시험이 없고 오후 시험만 실시가 되고 인원이 증가했을 때 세 번째 사이클도 오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시험 진행에 있어서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시험 시작 후 60분 이후에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퇴실이 가능합니다. 단, 재입실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퇴실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합격자 발표일 7일 후부터 재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출제 문제가 과거 지필 시험일 때에는 시험일 당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된 후에는 모니터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출제 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과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합격자 발표를 알려면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었는데요. 빠른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 카드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법은 본인이 응시한 시험 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미지참자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은 응시한 시험센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에 도전하시는 응시자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강교수의 요양TV에서도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기출문제의 풀이 및 해설,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적중 예상 문제, 핵심 요약 정리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